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일단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주량에 정말 조금밖에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거,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뭐 약물 검사까지 추가적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이번엔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마약과 성폭행입니다. 자, 지금 자막이 나왔습니다. 안희정 사건 2심 재판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최초 추행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 추행 명백. 자, 이 정도면 사실 이게 주문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안영전 지사 같은 경우는 강제 추행과 또 성폭행을 별개로 지금 그렇죠.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폭행이 아예 인정이 안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강제 추행부터 시작이 좀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남녀 간의 관계이지 강제 추행을 보기 어렵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인 강제 추행인데 이 시작점인 강제 추행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한다면 그 뒷부분까지도 유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계속 나오겠네요. 아직 주문을 안 읽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닝썬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폭행 사건 후에 버닝썬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버닝썬에 손님으로 갔는데 술을 줘서 마셨고 바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깨보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당했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배 교수님께서 제보한 그 피해자들의 주장,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건 정도가 주요한 제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개한 건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여성 부분은 그 어떤 외국 사람이랑 술을 먹고 술을 계속 따라줘 갖고 먹는데 먹고 나서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나서 깨어보니까 본인이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더라. 꼼짝 못하는 상태였더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소견해서 그 증거들이 발견됐고 사실은 뭐 목과 흉부에도 상처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피해자는 거기에 직원이라고 이제 가해자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직원이 주는 뭐 직원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직원의 집을 가서 뭐 주는 술을 먹다 보니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게 되면서 몸을 통제할 수 없더라. 그다음에 깨어나는 상태에서 보니까 본인이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더라라고 하는 2건의 그 제보. 그리고 그 외에도 제보는 있지만 그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 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술을 받아 먹고 정신을 잃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뭐 술에 취하는 것과는 양태가 다르다. 그리고 사실은 술에 취하는 것과 이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에 취하는 거는 그 상태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몸을 못 가누는 형태인 거고 술에 취하는 경우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다른 건 확실합니다. 자, 앞에 저희가 영상에서 제보 여성의 피해 증언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 여성들이 경찰에 사실 신고를 했거든요. 저기 병원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약물 검사까지 했습니다. 이게 마약 아닐까? 혹시 다른 약물 때문에 내가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닐까요? 너무 이상하니까요.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나는 위스키 한 잔, 샴페인 한 잔 마셨는데 내가 원래 술이 좀 세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을 좀 담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술 때문에 벌어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뭐 술을 평소에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아니라 아까 샴페인 말씀하셨는데 알코올 함량이 극히 적은 술이라든가 음료수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많은 양을 마시지도 않고 거의 뭐 한 모금 내지는 반잔 정도 마시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일반인들이 술에 취한 행동이라도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복귀를 하지 본인은 기억조차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뭔가 의심스러워서 이제 신고를 하고 경찰과 함께 약물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할 때도 GHB, 물뽕이라는 마약이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반적으로 경찰분들도 이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물증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물뽕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화학식명은 감마 하이드록시 뷰타이릭 액시드라고 해서요. 네. 생체에서도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호르몬에는 흥분시키는 것과 억제시키는 것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신체에 GHB가 있다는 거죠. 예, 아주 소량이 있는데 예. 과다하게 넣으면 저런 효과가 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뭐 소고기에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산물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저게 그 있었다고 해서나 없었다고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른 형태의 마약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대마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일주일인가 머리카락에 남아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은 사실은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텔스기가 지나가는데 스텔스기는 탐지 못하지만 그 주변 여건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좀 아주 정교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또 안희정 2심 관련해서 슈퍼 자막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성폭행 사건. 러시아 출장 갔을 때 호텔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네요. 아무래도 유죄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당시 주변 정황들에 비춰봐서 그러니까 사건 당시가 아니라 그 전후의 일들을 비춰봐서 지금 피해자가 있는 말을 재판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뒀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처음에 쓰던 강제추행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이 성폭행이라는 것까지도 믿을만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면 이 연결고리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첫 번째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상황도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을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첫 번째부터 잘못되는 게 있고 강제추행을 인정했다고 본다면 전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검찰에서도 진술 분석관이라든가 프로파일러들의 전문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지만은 실제로도 이제 1심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채택은 안 한 부분인 거죠. 2심에서는 그걸 충분히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이제 다 나와봐야 되겠지만요. 자, 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헛갈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희정 2심 선고가 나올 때마다 또 여러 변호사님하고 교수님께 여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물뽕에 의한 성폭행 의혹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GHB 물뽕이 뭐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가 정신 잃고 잠이 들었다. 이거 졸피뎀 같은 수면제 이런 약물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졸피뎀은 서서히 잠이 듭니다. 갑자기 딱 불이 꺼지듯이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있는데 몸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GHB가 맞는 거고요. 졸피뎀은 말 그대로 그 흔히 말하는 수면제입니다.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졸린 겁니다. 졸린 상태가 돼서 신경 안정제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잠이 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효능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희 그 제보자 진술을 들어보면 CCTV에 찍혀 있는 얼굴 표정이 나오는데 그 제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끌려갈 때도 이렇게 좀 밝은 표정이었다, 웃고 있는 표정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뽕의 어떤 증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웃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상태라 이것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졸피뎀이라든가 아니면 수면제를 먹으면 그 상태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의식이 침잠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뽕은 뭐냐면 그걸 차단하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효능이 다른 겁니다. 네. 자, 앞서 벌어진 폭행 사건처럼 진상 조사하고 뭐 책임자 문책하고 그렇게 끝날 그 정도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광범위하게 성폭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마약을 사용한 성폭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 버닝썬에서 작년에 그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2건이나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VIP 룸 자체에서 대마초, 이건 좀 완전히 다른 종류이긴 합니다만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적발이 됐었고 그걸 사용했던 사람에게 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급했던 부분도 적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마초라고 하는 게 조금 직원이 지금 대마초를 공급한 걸로 처벌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있던 뭐 이른바 물뽕이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는 쪽에서 모르고 당하는 거지만 이거는 대마초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만 감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VIP를 의미해서 이걸 썼을 때는 뭐 적어도 버닝썬의 직원들 같은 경우 일부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알고도 묵인하고 넘어간 거 정도인지 그것도 범죄지만 아니면 일각에서 정말로 그 관계자들이 아주 범법 행위를 저질렀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자, 뭐 아직까지 뭐 이게 물뽕이다 확인 아까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약물 검사에서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직 제보자의 주장인 단계인데 경찰에 이제 신고는 돼 있으니까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진척이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약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강남에 한 클럽 직원들의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취재진도 그걸 아마 본 모양인데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도한 거는 폭행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십니다만은 흥분제, 여성 흥분제를 당분간 팔지 마세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것만 자체만 가지고는 근데 내사는 분명히 돼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GHB라는 게 그냥 함부로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유통 경로가 있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조직적인 경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유통 경로를 따라갔고 공급책을 잡아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것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물론 저 클럽에서만 있는 건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 유통 경로가 단일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라 올라가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아마 지금 내사 당연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른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한 거를 보면 저런 내용을 더해서 이제 기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경우에 연락이 온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격이고 그걸 사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안내하는 부분까지도 쉽게 추적을 해냈다라는 또 보도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종류로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GHB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렵지만 이 동물 마취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남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또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른 성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뭔가 이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불법적인 일들이 음성적으로 하지만 음성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좀 일부 드러난 거로 봐야죠. 상당히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건요. 보통은 칵테일로 씁니다. 말하자면 이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섞어서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 그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흥가를 중심으로 아까 그 카톡도 보셨습니다만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 마약이 대량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게 문제거든요. 물론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한다거나 어떤 흥분제를 구한다거나 한다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이미 그냥 아름아름해서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긴 한데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유흥가고 그 유흥가는 성폭행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필요할 거고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반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경찰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더 무능한 경찰이 되는 거다. 예를 들면은 결국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는 것을 경찰이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돼 있는 거니까 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고 분명히 이 부분이 이 정도까지의 얘기가 나왔다면 당연히 수사가 지금쯤은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이런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의 어떤 수준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약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의 것들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본인이 의식적으로 이거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성범죄와 결부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네.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종류의 약품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경우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인데 그것이 이렇게 암암리가 아니라 정말 뭐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유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판매하다가 직원이 적발됐다. 이렇게 되면 업소는 처벌을 안 받고 뭐 영업 정지나 이런 제약을 안 받는 겁니까? 마약류관리법에 들어가면 그 업소 자체가 마약에 관련된 쪽으로 이용됐다고 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업주는 몰랐다고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개인의 일탈이다. 네, 개인의 일탈이고 와서 그냥 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근데 그러면 식품위생법 말하자면 유흥주점의 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는 건데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은 업주 말하자면 관련된 어떤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알았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내야 되겠죠. 자, 이번 사건이 원래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마약 사건으로 점점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런 보통의 사건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공급해줬느냐, 네. 그리고 어떤 누가 수요를 했느냐의 부분, 그리고 공급해준 어떤 윗선까지 올라가는 거, 누가 비호를 했느냐. 이 세 가지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부분이 어디선까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거고 사실은 이 공간 자체가 그것으로 어떤 온상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규모가 너무 크게 클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 또 다른 후속 보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버닝썬의 직원이었던 제보자입니다. 마약 관련해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끝일지 저희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안전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